안녕하십니까, 이재필입니다. 자, 일요일은 저 시황에 대해서 올려드리는 날이죠. 자, 근데 제가 수요일 날하고 지난주 일요일 날 영상을 올려드리지 않았는데요. 지금 오늘 안 올리면 다음 주, 그러니까 3일 뒤에 수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토마토에서 또 공개 방송이 있어서 수요일은 뭐 너무 오랜 기간 안 올려드리는 게 되는 그런 셈이라서 오늘 마이크를 잡았는데요. 이게 유튜브 영상 올리는 게 참 그렇습니다. 뭐 이거 영상 찍고 그러면 이거 아무 일도 아니에요. 그냥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면 되는 건데 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하다 보면요. 때로는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. 영상을 계속 뭐 꾸준히 이렇게 올리면 그냥 올리는데 하기가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뭐 하기가 조금 싫어지는 뭐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는데요. 전에 제가 한 이 채널 만들고 난 다음에 뭐 한동안 그때 당시에는 매일 올려드렸어요. 데일리로. 아침에 그 출근길에 보시라고. 뭐 그때도 상당히 뭐 좋다, 도움 많이 된다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뭐 거기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 화나는 일이 있어서 영상을 촬영 안 올렸는데 한 2년 정도 동안 안 올렸습니다. 그랬다가 지금 뭐 다시 올리기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 저도 계속 이거를 조금 올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는데요. 스스로는 올려야지 하면서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. 지난번에 영상 올려드렸을 때 조회수가 300건이 채 안 되더라고요. 그리고 그 전에 영상 올려드린 것도 그거밖에 안 됐어요. 자, 그래서 물론 뭐 제 영상 보고 꾸준히 보고 저 도움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시청자님들도 그렇잖아요. 솔직히 이 똑같은 겁니다. 자, 저 영상을 보고 싶을 때도 있고 보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. 그래서 영상 보기 싫을 때는 안 보잖아요. 뭐 시장 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보기 싫은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결과다라는 생각인데 저도 영상 올리고 싶을 때 올리고 올리기 싫을 때 안 올릴 그럴 자유는 있는 거죠, 저도. 근데 이게 그래요. 너무 작다 보면 이거 내가 뭐 하는 짓이지?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영상 올릴까 말까 하다가 수요일 날 공개 방송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이번 주 수요일도 못 올리게 될 텐데 좀 너무 영상을 올리는 텀이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. 자, 저도 조금 이거를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. 물론 뭐 이걸로 제가 수익 창출은 지금 그 수익 창출 버튼만 누르면요, 뭐 광고 붙이고 다 할 수 있어요. 근데 그런 거 안 합니다. 안 하는 게 또 그런 걸 하면 또 이상한 사람들, 너 광고 수입 받잖냐? 그 꼴랑 얼마 몇 푼 되지도 않는 거예요.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일부러 안 해요. 자, 근데 뭐 이거는 아마 그럴 거예요. 제가 영상을 자주 올리고 싶어지는 거는 우리 저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영상을 자주 올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전에처럼 아이 하지 말까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. 자, 일단 뭐 영상을 좀 오래 못 올려드린 것 같아서 마이크 잡았습니다. 자, 먼저 미국 시장부터 보면요. 지난주 주말에 끝난 미국 시장부터 보면 좀 올랐죠. 괜찮았어요. 나스닥 시장이 0.4% 정도, 다우가 0.9% 정도, S&P 500이 0.4% 정도 올라왔는데요. 자, 이 부분은 제가 금요일 날 TV 방송 출연해서 저 아침에 마켓필 시간에 말씀드렸죠.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 괜찮을 거예요. 이런 얘기 해드렸는데 옵션 만기였습니다. 통상 보면 이런 것도 공부죠. 이거 뭐 어디서도 들을 수도 없고 제가 뭐 저 주식 시작한 지는 30년이네요. 20대 때 시작했어요, 저는. 그리고 또 선물 옵션을 처음 접한 거는 지금 26년 전이네요. 그러면서 계속 그 오랜 기간 동안 시장을 보면서 느껴왔던 거, 그리고 배워왔던 거,
책에 나오지 않는 거 그런 부분을 얘기해 드린 겁니다. 이런 게 은연중에도 듣다 보면요.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. 예, 공부되는 겁니다. 자, 제가 금요일 날 그 마켓필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. 자, 만긴 날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 주 내내 시장이 만기 전까지 안 좋았을 경우에는 그 만긴 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되돌려 놓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요. 요 이유는 그런 거예요.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만 보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갈지 모르겠는데 물론 뭐 선물 옵션 하는 사람들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. 눈 가리고 그냥 뭐 무작정 길에 나서는 거죠. 그런 거는 눈 다 가리고 창도 없이 무기도 없이 전쟁터에 나서는 겁니다. 저 역시도 마찬가지 한 20 몇 년 전에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조금 이런 얘기 하면서도 조금 그런데요. 자, 이거는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시장 메이저들은 매도부터 출발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만기 근처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. 물론 뭐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.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얘기를 들으면 이해를 해야죠. 근데 그 이해를 못하고 제 얘기가 뭐 이런 간단한 얘기도 이해가 안 된다라면 당장 파생 투자, 특히 옵션 쪽에서는 당장 철수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런 이유로 이런 현상이 잘 나오는데 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움직였어요.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괜찮았죠, 나름대로. 뭐 그런 것들 저 제조업 PMI, 서비스업 PMI 요런 것들도 괜찮게 나오면서 야, 경기가 괜찮은데 요런 인식까지 요런 부분까지 조금 도움이 되면서 올라온 모습이다. 요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. 자, 뭐 트럼프가 또 캐나다를 때리고 막 난리죠. 캐나다에다가 또 저 관세 50% 관세 부과하겠다.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지난주 주중에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나 3일 동안 이거 좀 유예할게.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관세를 부과를 한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캐나다 쪽에서요. 또 그냥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. 미국의 보복 관세를 발표를 했어요. 마찬가지로 뭐 규모는 200억 불 규모, 적어도 마찬가지, 세율도 마찬가지 50%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트럼프는 트러블 메이커죠. 그리고 진짜 주말에 한 얘기들 들어보면 별 진짜 아무 말 대잔치 거기 뭐 연설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. 트럼프가 거기서 아무 말 대잔치를 막 캐냅니다. 막 합니다. 뭐 지금 뭔 얘기를 했냐면 호르무즈해요. 지들 땅이다. 미국 땅이다. 그런 얘기를 해요. 참 어이가 없는 인간이죠. 예, 어이가 없는 인간이고 그리고 또 뭐 그린란드 내놔라 뭐 하여튼 참 예. 그 별 얘기 다 하다가 또 지도 않아 봐요. 중간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. 지금 그 트럼프가 조금만 좀 안 좋을 것 같으면 뭐 그 이란 때린다 그랬다가 취소했다가 막 이런 게 거의 뭐 수십 번은 되는 것 같은데 금융시장이 조금 안 좋을 것 같으면 트럼프는 타코라 그러죠. 물러납니다. 자, 근데 이게 다 저 중간 선거 때문에 그렇죠. 근데 지도 알긴 아나 봐요. 지가 불리하다는 거. 연설하면서 아니 대통령 입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저는 우리 일반인들 입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. 우리 특히 뭐 저 댓글 같은 데 보면 좌판에 우판에 그딴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 정신 나간 사람들. 아니 그거는 정치인들이 저 국민들 지 편의에 의해서 줄 세우려고 좌파 우파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데 물론 뭐 프랑스 때 그때 왕정 해체될 때 그때 유래됐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일부 저 정치인들이 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왜 놀아나요, 거기에? 왜 놀아나는지. 그래서 저는 말 단어 자체를 좌파 우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되게 싫어해요. 에이구 멍청한 인간들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. 그리고 뭐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?
뭐 트럼프 얘기하다가 또 우리나라 현실도 생각나서 얘기를 좀 했는데 한심한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. 자, 근데 이 캐나다 트럼프가 또 뭐 좌파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에는 내가 탄핵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. 뭐 의석 많이 가게 되면 탄핵 당하고도 남죠, 트럼프는. 그동안 뭐 얼마나 탄핵당할 일 진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. 그 뭐 성스캔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도 뭐 그러잖아요. 트럼프 코인 만들어 갖고 그걸로 떼돈 벌고 미국에 그 이란 때리면서 전쟁하면서 드론 육성 이래놓고 지 아들놈들이 그런 거 하고 이런 거 뭐 다 탄핵 사유 되지 않을까요? 뭐 미국 법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최소한 우리나라라면 그리고 도덕적으로 따져본다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자, 근데 뭐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캐나다 쪽 그리고 어젠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뭐 이란 한 번 더 때릴까 그런 생각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. 그 사람 사는 동네를 뭐 재미삼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이게 어디 대통령입니까 이게? 뭐 하여튼 예 그런 얘기를 하던데 지도 알긴 아는가 봐요. 미국 민주당이 의석 많이 갖고 가면 또 탄핵 시도가 있을 거다라는 거. 근데 또 그럴 겁니다. 그 선거 지면요. 이거 부정선거다. 그렇게 우게 될 거예요. 그러면서 계속 빌드업 하잖아요. 그리고 뭐 2028년 막 이런 모자 쓰고 다니던데 한 번 더 하고 싶은가 봐요. 뭐 하여튼 하도 이상한 사람이니까 별놈의 별 꼼수들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래요. 이 미국 부통령으로 나가서 지금 벤스 대통령 하라 그러고 부통령으로 나가서 벤스가 당선되면 벤스가 저 대통령 사임을 하면 지가 대통령이잖아요. 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이거 보통 상황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. 하여튼 그런 꼼수들도 얘기되고 있나 봐요. 뭐 하여튼 참 답답합니다. 미국 보면 답답한데 뭐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. 이 사람이라는 게 대접을 받으려면 자기가 하기 나름이죠. 자기가 하기 나름입니다. 이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제대로 굴러가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미국 대통령이 제대로였으면요. 그 캐나다에서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? 못하죠. 중국은 대놓고 미국 위협합니다. 그 대놓고 니들 뭐 저 히토리 갖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몇 년 전에 미국 같았으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었을 겁니까? 나올 수 있었겠어요? 나올 수가 없었어요. 김정은이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일기 때는 무서워서 나온 거예요. 근데 이번에 작년에 저 우리나라에서 정상회담 있을 때 그 에이펙이었었죠. 정상회의 있을 때 그때 트럼프가 만나자 만나자 그래도 그냥 안 나왔잖아요. 그게 트럼프 미국의 위상이 그만큼 추락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. 지금 뭐 뭐 태극기 성조기 같이 들고 다니면서 그러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 저 평범한 국민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 반감 지금 생기고 있을 거예요. 그렇다고 대놓고 덤비면 안 되겠지만요. 그런 감정 생기고 있고 유럽 쪽에서도 지금 미국 쪽 조금 뭐 미국에 반발하는 그런 움직임들 되게 강해지죠.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미국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차지하면 당연히 뭐 탄핵 시도 있을 수 있겠죠. 그래서 트럼프는 이게 급한 거예요. 지금까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트럼프가 두려워하는 거 이것 때문에라도 결국은 기승전 시장이죠. 기승전 시장인데 자 이것 때문에라도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더 우상향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 돌파 가능하다라고 봅니다. 자, 뭐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괜찮다라고 봐야 되겠죠. 자, 그리고 뭐 지금 금요일 날 보면요. 극단의 쏠림 현상이 있었어요.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자, 보시면 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의 쏠림 현상이죠.
금요일 지수는 코스피가 0.88% 정도 올라왔는데요. 코스피에서 상승 종목이 193개밖에 안 됐습니다. 하락이 683개예요. 코스닥은 뭐 지수도 4.6% 빠졌으니까 당연하겠죠. 상승이 282개, 하락이 1378개인데 이게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다시 나오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. 자, 뭐 삼성전자죠.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SK하이닉스가 주주환원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또 그쪽으로 넘어갔고, 그리고 금요일까지는 삼성전자가 야, 삼성전자도 엄청나게 할 거 아니냐. 그리고 뭐 적게 보는 데는 100조, 많게 보는 데는 200조가 넘을 것이다. 이런 분석 자료들이 막 나오면서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있었어요. 자, 근데 이게 과거에 시장이 이렇게 급락했을 때 이때와 같은 현상인가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진 않다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전에는 지금도 그 영향이 있죠. 그 레버리지, 그다음 곧버스 상장시킨 거, 단일 종목 레버리지, 단일 종목 곧버스 상장시킨 거 그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데, 아니 근데 또 현 정부 쪽에서 또 화가 나는 게요. 저 아까 저 태극기 성조기 같이 들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를 했는데, 아니 현 정부 쪽에도 화가 나는 게 뭐냐 하면요, 그만큼 혼란스럽게 만들었잖아요 시장을. 레버리지 곧버스, 물론 뭐 의도는 좋았다라고 하더라도 뭐 저거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 이런 것들 조금 뭐 잡아보자, 우리나라로 오게 해보자, 그런 취지로 했다고 하는데도, 근데 처음에 그렇게 변동성이 심해지면 그때 바로 조치가 있었어야 돼요. 근데 당국자들은 그런 얘기들을 했죠. 그 책임져야 될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역동성이 강해서 그렇다, 뭐 우리나라만 이런 거 아니다, 이딴 얘기를 하면서 민기적거렸어요. 근데 이렇게 개인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자들한테 수십조의 피해, 그 간접 피해까지 따지면 훨씬 더 클 겁니다.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코스피는 여기서부터 두들겨 맞았지만요, 코스닥은 자 이때부터 두들겨 맞았죠. 5월 27일 날 저 양시장 레버리지가 저 상장이 됐어요. 그 전부터 두들겨 맞기 시작해갖고 이때부터 5월 말부터 시작해갖고 본격적으로 두들겨 맞았어요. 그럼 이거는 삼전 닉스, 레버리지, 곧버스 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간접 영향까지 따지면 훨씬 더 큰 규모인데 왜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? 이만큼 혼란스럽게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? 근데 그거를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요. 책임지게 하는 사람도 없어요. 이런 거는 지금 현 정부 쪽들, 이런 쪽들도 진짜로 뭐 이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. 이놈 저놈 다 싫다,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. 저는 원래 이것도 아니고 저거, 이 사람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었어요. 근데 그 윤석열이가 계엄이라는 거 진짜로, 전 지금 그거, 이게 자꾸 그쪽으로 나가는데 뭐 요까지만 하고 말겠습니다. 윤석열이가 계엄 성공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 생각하면요, 정말 섬찟해요. 뭐 우리 국민들 가만히 있을 사람들입니까? 그 막 나와서 거리에 나와서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그런 사태로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? 저는 그럴 수 있었다라고 봐요. 그럼 80년대 그 혼란스러운 그런 거 또 똑같이 될 뻔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윤석열이가 너무 싫어서, 그래서 민주당 쪽 그 윤석열이 그 탄핵 안 될 때요, 안 됐을 때 그때 저 국힘 의원들이 거기 들어오지도 않았잖아요. 그거 보고 붕괴해서 저도 집회하는 자리를 또 갔었습니다. 그 전까지는 그냥 에이 똑같은 놈들 이러고 이랬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나갔었어요. 근데 요즘 뭐 이런 사태 뭐 그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. 저는 주식시장 외에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. 근데 그렇게 큰 일을 만들었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? 거기에 대해서 또 화가 나요. 자, 요까지만 할게요. 예, 요까지만 하고
자, 그러면 일단 그 극단적인 쏠림 현상 얘기하다가 또 엇나갔는데, 이런 게 이번에도 데자뷰인가 그때 있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날 것인가, 그렇진 않다라고 봅니다. 자, 한번 이런 거 극단적인 부분 겪었고 정부에서도 아 뜨거라 싶었겠죠. 아 뜨거라 싶으니까 이런 극단적인 쏠림 현상으로 또 더 좀 더 이어질 것 같으면 이제는 뭔 대책이 나올 거예요. 시급하게 빨리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전에처럼 그렇게 가진 않을 거고, 삼성전자 주주환원 정책이 저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발표가 됐죠. 자, 근데 발표되는 그 시점에, 자, 그 시점부터 두들겨 맞았습니다. 급락했는데, 자, 요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오히려 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있었던 그 극단적인 쏠림 현상, 이걸 좀 되돌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러면 뭐 삼전 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, 근데 여타 종목들 금요일 날 많이 두들겨 맞았던 종목들, 요런 종목 쪽으로는 괜찮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지금 일요일 오전 11시 정도 되는데요. 또 뭐 오늘 제가 영상 이거 찍은 시간 이후로 어떤 일이 있으면 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,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면 간단해요. 뭐 안 쫓아다니면 됩니다. 간다고 쫓아가면서 사고, 또 좀 빠진다고 쫓아가면서 매도하고, 그렇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.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지금 금요일도 실적 좋고, 그다음 뭐 성장성 있고 재료들 보유한 종목들, 이런 종목들이 무차별적으로 급락한 종목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런 쪽 위주로는 오히려 다음 주에 뭐 좀 괜찮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요거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해야 되겠네요.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수요일은 종목 올려드리는 날인데 그 영상을 못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. 뭐 공방을 해야 돼서 그래서 그래요. 자, 뭐 오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